이미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인간적 경제 모델에 대한 경종을 우리 사회에 울리셨습니다. 교황님께서 특히 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진짜 어떤 것이 민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고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원식 위원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 민생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 국회에서 발목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정말 진짜 민생 입법들을 제출했고, 이미 작년부터 많은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을지로위원회가 내고 있는 법들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는데 진짜 민생 입법은 뒤로 하고, 이렇게 30개 법안이라고 내놓은 법들은 이게 민생 법안인지 재벌들한테 몰빵해 주자는 법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민생 입법은 뒤로 하고 가짜 민생 입법을 앞세워서 세월호 정국에서 국회를 압박하는 이런 정홍원 국무총리의 말에 대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오늘 이 성명서를 통해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오늘 발언, 그리고 최경환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그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남준희순 의원입니다. 예,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도박 양산하는 게 민생인가?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1년 반 동안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민생을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마치 국회가 입법을 안 해줘서 그런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이러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리가 강조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가운데 민생 법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법, 카지노 도박 양산법, 의료 영리화법 등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 특혜, 기업 몰빵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카지노 도박을 양산하자는 것이 민생입니까? 국민 생활을 투기로 내본 카지노 믹스에 불과한 정책들을 세월호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일부 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박근혜 악법을 민생 법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서민들의 빚을 늘리고 대기업 특혜 주는 이런 법 통과시킨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챙겨질까요? 각계 전문가들도 매우 회의적인 입장과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할 거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민생 입법을 말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부터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제도 확산, 노조법 개정안,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직접 교섭권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하청업체가 바뀌는 경우 하청 노동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내용, 기간제법 개정안,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적용 범위 확대, 기간제 사용사유 명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파견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중기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 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환산 보증금제 폐지,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등 상가 세입자 보호,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국의 수십만 대리점들을 보호하는 법, 유통산업발전법, 변정 SSM 방지 및 골목 상권 보호.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총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채주도, 부동산 투기, 부자들만 특혜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빠진 법과 정책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도 없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3부 부채 주도, 부동산 투기, 부자 특혜 정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과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하는데 대형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야당과 유가족의 당연한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짝퉁 민생입법을 촉구한 것은 세월호 문제를 덮기 위한 떼쓰기 입법 요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극단적인 고통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 분야에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진정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하려면 을지로위원회가 제시한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협조하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예, 지금 그 중간에 우리 이훈혜 원내대변인하고 우리 당의 경제통인 우리 홍정학 의원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홍정학 의원님. 네, 그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양극화 때문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지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될 때 그 양극화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특히 보수 정부에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투기를 조장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취한 것이 그 일상적입니다. 바로 그 같은 보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참사를 초래했고 2008년도에 세계 경제 대침체라고 하는 경제 위기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 정부의 그와 같은 투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투기 정책으로 인해서 가계부채는 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민생은 더 피폐해지는 것이 결국에 와서는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경제를 살린다고 그랬습니까?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중단해도 될 때입니까? 법 몇 개 통과시키더니 경제민주화 끝났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창조경제 한다고 했습니다. 창조경제 어디로 갔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등장해서 창조경제 다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지 2년 만에 이 정부는 우왕좌왕 종횡무진 갈 길 없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투기를 조장하고 그리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최선의 정책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정책을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질문 없으시죠? 예, 이상으로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